안녕하세요. 좋은 지식을 날씨처럼 미리 알려드리는 지식 일기예보입니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낡은 턱 문짝에 검게 그을린 한 팔을 올려놓고 그날 팔과일과 채소를 싣고 다니던 가난한 이민 가장이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동생들, 자신과 아내 모두 일주일에 꼬박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던 나날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이 뭔지, 돈이라는 게 얼마나 야속하고 사람을 서럽게 만드는지 뼛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늦지막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했고, 가난의 고리를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끊어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결심과 가난의 경험은 그를 돈의 관리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이루기 힘든 최상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종잣돈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했고 돈의 속성과 특성을 파악했으며 수만 배로 늘게 하는 그야말로 돈의 관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품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행위가 위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며 돈이 가진 중요성을 따져볼 때 누구도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돈의 특성을 매우 특이하게 정의했는데 바로 인격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버리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 것이죠.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배우의 감동에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리는 게 돈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땐 품어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은 상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하게 되죠.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입니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합니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하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됩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입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하는 것이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여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게 되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작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덧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차선과 인연만 만들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투자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시장 안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죠.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죠.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20년 1월경 6만원대에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63배 오른 것입니다. 이데일리가 마켓포인트에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응마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를 돈 2,4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 192억 9,730만원으로 불었을 거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배당액 재투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니 2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현재 응마 아파트 시세가 20여억 원이 넘어가니 1000% 이상 차이 나는 셈이죠. 계산해보면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975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아직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옛말에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낚는 법을 주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죠. 지적 수준이 다르며 경제적 상황 역시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 방법이라고 나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학습을 통해 돈을 만들고 지키고 기르는 한 명의 농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날씨처럼 미리 알려주는 지식일기 예보였습니다.